이런 상황에서 또 추석에 무슨 추석 인사, 한가위 인사를 하는데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해서 뭐 이쁘게 차려입고 대통령과 같이 노래를 또 부르려나? 어쩌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이제 기획된, 제작된 영상물을 만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에 홍보 자료를 올릴 텐데 본인들의 지지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뭔가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저 다시 회심해서 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검찰에서 야 이거 디올백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이 나오자마자 국민들 입장에선 나오자마자 김건희 씨가 다시 나와 홍보 영상에. 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연상군이 예. 백성들의 지지율이 내가 얼마인지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왕인데요. 뭐 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선거도 없잖아요. 총선이라도 있으면 그 눈치라도 볼 건데 총선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눈치 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선거 2년 후기 때문에 뭡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올백 문제 수사심의위원회 통해서 완벽한 절차적으로 털어냈고요. 저는 또 9월 12일 날 도이치모터스 2심 재판에서도 김건희 씨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뭐 손모 씨, 전주인 사람, 그 사람 1심 때는 무죄 받았습니다만은 검찰에서 지금 2심에는 3년 구형했잖아요. 이 사람 무죄 나올 가능성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 씨 이야기는 수사는 그냥 다 털어버리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이제. 뭐 아니, 그렇게 난 이 정권 들어와서 제일 그 뭐랄까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 예. 그 김건희 여사의 과다 노출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노출을 옆에서 대통령실에서 부속실에서 시키는 건지 본인이 본인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죄송합니다만은 진짜 주제 파악을 못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모르고 본인이 스스로 개입하고 총선도 개입하고 막 그러는 건지 텔레그램도 보내고 그러는 아니, 건지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모르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밑에서 이게 PI의 실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이미지 구성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건데 예. 계속 과다하게 이걸 값싸게 그냥 막 뿌려댔단 말이야. 이러다 보면은 분명히 자기 보스한테 이게 누가 된다는 거를 전문가가 보면 안다고. 그렇지. 그다음에 어떤 맥락으로 배치되느냐도 다 봐야 되는 거고. 홍보 전문가들이 보면 안다. 근데 어떨 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또 몇 개월씩 잠적을 해요. 그러다 안 나와요. 그러다가 그렇죠. 요즘 나오는 건 부부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이게 PI 자기가 기획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참모나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합리적이지가 않고 뭔가 그 누를 끼친다는 걸 알면서도 하거든요. 예. 그거는 기쁘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 효과나 국민적인 어떤 반응들도 이렇게 체크해 볼 만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기뻐할 거다.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다. 말하자면은 이러면서 어떤 그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저래 뿌려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 그 많은 사진 영상에다가 웬 이벤트가 이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슨 전람회 갔으면 또 그걸 가져와요 또 관저로. 본인이 뭐 키링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뉴스로 다 나간다고. 그렇지. 그랬는데 이게 권력자들의 권력의 과시욕을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간신의 행태란 말이야 이게. 간신 이야기 나왔습니다. 연상군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라든가 밑에 균형감 있는 판단력을 하는 참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쓴소리를 하면은 발로 쏴버려요, 연상군이. 김처선이라고 이 내시 부사를 만들면 6대 5대야 걸쳐서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보좌의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쓴소리를 하는데 다 왕 잘 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발로 쏴서 죽여버려. 누가 여기서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쓴소리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는 폭군의 사례인데 네. 독재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폭군이 있고 암군이 있어. 있고, 네. 사실 조선조 역사를 통틀어서 충신을 제일 많이 죽인 건 선조라고 봐요.
그러네. 기양 보내고 봉고파직하고 그렇죠. 이순신, 곽재우, 권율 다 그냥 봉고파직 내지는 그러네. 숙청이에요. 다 백성을 지킨 빼어난 영웅들은 다 그냥 몰살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쟤들이 잘해서 됐냐? 명나라 원군으로 됐지. 그 명나라 원군 누가 요청했냐?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쟤들은 줄 수가 없어. 그러면 누구를 공신으로 했느냐? 의주로 몽진할 때. 그때 같이 간 내시들까지 다 수행원들. 거기 다 받았어. 우주로 피난했을 때. 도망갈 때 같이 갔다고. 거기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암군이라고 하는데 노골적으로 포악하게는 안 해요. 네. 그러나 시기를 하고 하나씩 내보내요. 시기 질투를 한다. 그리고 고문하거나 내쫓거나 죽여버리거나. 이순신도 고문했잖아요. 고문했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순신을 싫어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스타일을 암군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재임 기간을 지나 보니까 연산공 광해군보다 거의 두세 배 더 많이 죽인 게 알고 보니까 선조였던 거야. 나라를 더 망친 거는 그 당시엔 선조야, 몰랐던 사실은. 거예요. 아, 그렇네요. 이래서 이걸 암군이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연산군한테 미안하네, 시래. 연산군은 그렇게 죽이다가 지도 죽어. 그렇지. 그러는데 자폭만 하고 말지. 지는 안 죽고 계속 죽여. 이게 더 무서운 놈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보자고. 누가 당대표 조금 나올만 하면 마치 두더지 잡듯이 탁탁 때려서 그랬네. 다시 집어넣고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누구 하나든 가만 놔둔 적이 없고 이젠 한동훈까지도 이러고 자기 창업 동지와 검찰 쿠데타 할 때 동지들까지 이제는 다 내쫓은 거예요. 다 배신하고. 암군이라는 게 어두우로 앞잡니까? 예. 폭군이라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사실은 제일 많이 죽였더라. 야, 선조 진짜 비슷하고 선조의 스타일이 근데 이제 충신이 없다는 것만 다르지 선조 스타일이 시기와 질투가 많다. 이거는 명백하거든요. 이순신과 대비했을 때. 컴플렉스. 근데 그 컴플렉스는 지금 윤석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조가 의주로 도망갈 때 수행했던 사람들을 중용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술자리 같이 해주는 사람을 중용한다. 그렇지. 이런 느낌을 받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대통령실에 섭섭 브라더스라 그래서 이관섭, 그다음에 한호섭, 정책 이해도도 좀 있는 분들, 그다음에 정무적 판단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도한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정진석, 홍철호 의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의원 시절에 술자리라든가 뭐라고 하면 뒤풀이 이런 거에 엄청난 이 장점을 보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로 딱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선조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누구 하나 감옥에 쳐넣지는 않았어요. 자기 주변을. 그러나 다 제거해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제일 큰 학살이더라는 거야. 비슷하다. 진짜 비슷해. 선조가 그 무능하고 열등감에 굉장히 사로잡혀서 이순신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하고 진짜 비슷하다. 자기 아들까지 시기했어요. 광해군이 한테 전쟁 지도를 맡기고 자기는 도망갔는데 광해군이 너무 잘한 거야. 가는 데마다 이렇게 지도하고 조직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까지 시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지독한 컴플렉스인데 원래 선조가 서자 출신입니다. 그래요. 예, 이게 정상적인 왕으로 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인데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이게 40년 만에 나타난 일단 쿠데타 정부라고 합법을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서자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를 모르고 그래가지고 의심, 질투, 시기가 많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아나? 본인이 그러니까 열등감을 느끼려면 본인이 열등감을 느낄 어떤 요소가 마음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있으니까 열등감이 이렇게 표출돼서 나오는 건데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 검사 이거를 의시되면서 자랑하는 그런 스타일이 그게 열등감인가? 열등감의 또 다른 면인가? 예를 들자면 김순덕 칼럼 같은 데 보면은 네가 서울법대 나왔는데 국정은 성적순이 아니더라. 이런 칼럼이 보수지에 나잖아. 그렇죠. 그걸 무너뜨리는 거거든. 네가 무슨 뭐 엘리트? 이러면서 이건 요즘 조중동 칼럼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정치 경험 없이 해놓으니까 다 지가 휘어잡을 줄 알았는데 어디 정치가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짧은 경륜에다가 무식함에다가 무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자기가 뒤엎은 권력을 나쁜 놈 만들어야 내가 정당화된다는 이게 컴플렉스의 행태랍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친단 말이에요. 이런 전 대통령 친다고. 사실 이승만을 부정한 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 야당이라기보다는 박정희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승만을 제일 평가절하한 건 박정희였어요. 그렇죠. 그 혁명한 다음에 그 박정희를 쿠데타한 다음에 제일 평가절하한 건 전두환입니다. 그러네요. 유신청산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50 초기에.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야당이 이래 보니까 뒤 따라간 거지. 원래 이렇게 콤플렉스로 집권한 뭔가 정통성에 하자가 있다는 콤플렉스가 있으면 바로 전임자를 부정해요. 그래야 자기가 산다고 느껴요. 그건 우리나라 이거 박정희가 그랬고 전두환이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을 공격한다. 그런데 반면에 민주적으로 그래도 집권해서 집권 초기에 지지율이 높으면은 이런 걸 안 해도 돼요. 그렇지. 할 필요가 없지. 없지. 예. 그래서 원만하다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